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코란도 스포츠 중고차를 알아볼 텐데요. 일단 이 친구를 구매함에 앞서서 이 친구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내가 레저 활동을 좋아할 때, 내가 캠핑을 좋아하는데 좀 포장된 도로가 아닌 비포장 도로를 다닌다, 그냥 적당히 짐을 실으면서 약간은 승용차 느낌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좋은 차량. 하지만 저는 그냥 100% 패밀리카로 사용할 거예요. 이럴 때는 정말 트럭의 특성상 2열에 사람이 30분만 타도 토하러 휴게소에 가야 하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는 친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차의 모양이 마음에 들어서 패밀리카 대용으로 구매할 거야 할 때는 진짜 뜯어 말리고 싶은 그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주는 친구로, 다른 SUV랑 얼마 차이 나겠어?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제발 꼭 한번 2열에 타보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 코란도 스포츠 중고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 일단 이 친구는 전기형과 16년 이후로 나온 후기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페이스리프트가 된 후기형이 훨씬 좋은, 변속기도 아이신 6단으로 바뀌면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을 잡은 그런 친구이지만 이제 차값이 그만큼 무시무시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오늘은 전기형에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리고 다음은 2륜, 4륜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4륜 쪽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코란도 스포츠 사면서 2륜을 사면 토마토 스파게티에 토마토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쌍용차의 정체성을 흐리는 2륜이기 때문에 패스를 하는데, 한 가지 이유를 더 덧붙이자면 이제 이 친구는 14년 2월부터 기존 그 망할 호주 비트라 변속기가 벤츠 5단 변속기로 바뀌는데 2륜은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4륜과 14년 2월 이후 좀 넉넉 잡아서 15년식부터 한번 간단히 알아보죠. 이제 차량의 등급을 간략히 알아보자면 크게 CX-7, 익스트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CX-7은 옵션이 거의 없는 깡통, 비전 등급 하나만, 스마트 키, 가죽 시트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지만 매물이 거의 없으니 만약 내가 약간의 옵션이 들어간 차량을 원해 하신다면 이 CX-7은 포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 익스트림은 이제 차량의 내외장을 좀 더 꾸미면서 이렇게 약간 범퍼의 모양도 바뀌는 그 정도의 변화와 열선 핸들, 스마트키, 사이드 스텝, 18인치 휠, 루프렉, 사이드 스텝 이렇게 그나마 인기 있는 옵션을 추가한 등급으로, 당시 추가를 할 수 있었던 추가 옵션으론 2열 열선, 속도 감응형 파워 스티어링이 들어간 차량들도 있으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디젤 차량임을 생각했을 때 한 14만 킬로 이하로 한번 보고, 지역은 제가 사는 경기, 서울, 인천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낮은 순으로 봤을 때 대략 한 1300부터 시작을 해서 1500 전후로 보이는 그런 시세를 갖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1인 신조, 누이 없다는 이 15년식 7만 킬로 이 친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의 색상은 쥐색으로, 이런 차량은 세차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은색이나 쥐색 이런 친구들의 매물도 정말 많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쥐색 차량을 타고 있지만 정말 세차를 안 해도 티가 거의 나지 않는, 먼지가 쌓여 있으면 그 먼지 그대로 차량의 색상처럼 보이는 그런 굉장히 관리가 편한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타이어를 보자면 금호 솔루스 KH15 이게 출시한 지 한 10년도 훨씬 넘은 그런 타이어로 알고 있는데, 왜 15년식이 굳이 이 친구를 끼고 있을까? 어쨌든 분명한 건 최근에 장착한 타이어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냥 대강 봤을 땐 오래된 타이어 같다, 교체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되게 이런 차량들은 관리를 정말 안 하면서 타시는 분들이 비교적 많은 차량인데, 시트 상태도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편이라고 보여지고, 2열 시트도 사용감 거의 없는, 버튼들 까짐도 크게 없고요. 나름 잘 되어 있네, 나쁠 것도 하나도 없는, 이제 이 친구의 차값은 세금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해서 약 15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컨디션이 낮으면서 좀 더 저렴한 차량은 1000만원 이하로도 구매할 수 있지만, 그렇게 구매한다면 이제 차액만큼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고 차량 정비에 시간이 뺏기기도 하고, 여러모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기 때문에 비용을 좀 더 지불하시더라도 컨디션이 좋은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보험 이력을 보니까 주인이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1인 신조 차량임을 알 수 있으며, 사고도 한 번 정도, 물론 성능 기록부를 봐야겠지만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성능 기록부를 바로 한번 보죠.
이제 성능 기록부를 보니까 매연이 아주 약간은 나오고 있는, 하지만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요. 사고는 오른쪽 뒷문짝을 한번 교환했다고 나오는데, 물론 차주가 보험이 아닌 현금으로 수리를 했다면 진짜 전손이 난 차량이어도 무사고차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직접 가서 차량을 보시고 시운전도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뼈대도 깔끔한 큰 문제가 없는 차량이라고 그냥 유추 정도는 해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옵션을 쭉 훑어보자면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 열선 핸들, 하이패스, 운전석과 동승석 전면에만 한 개씩 총 2개의 에어백, 후방 주차 센서와 후방 카메라, 내가 설정한 속도로 차량이 가속을 해주는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키, 레인 센서, 프로토 에어컨, 오토라이트, 옥스 블루투스, 가죽 시트, 일일 열선, 이렇게 그냥 트럭 치고는 준수한 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2열 열선이 들어가지 않은 걸 보니까 이 친구는 속도 감응형 파워 스티어링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가장 큰 단점으론 적재함 커버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트럭처럼 보이고, 주차장에 세워놓으면 사람들이었다가 쓰레기를 막 버리는 그런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 이제 와서 시공을 하기에는 적재함 위에 올리는 탑들이 최소 몇백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차량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